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강원도 산골 마을에 대석이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대석이는 힘이 무척이나 세서 쌀가마니를 2개나 짊어지고도 사뿐사뿐 걸어 다녔지요. 헌데 힘이 장사면 뭐합니까? 머리가 나쁜 대석이는 일하는 족족 물건을 부수고 망가뜨렸답니다. 하여 대석이의 힘에 혹해서 일을 시킨 주인들도 나중엔 부순 물건값을 메꾸느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덕분에 대석이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허참, 거 쟁기 몇 개랑 괜히 몇 개 부순 것 가지고 그 난리람. 아이고야, 대범한 건지 무식한 건지 모르겠네요. 대석이는 자기가 깨뜨린 세간살이는 신경도 안 썼답니다. 하기야 팔림이 워낙 세서 힘을 주면 뭐든 부러지곤 하였으니까요. 예휴,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구나. 어디 다른 동네로 가봐야겠어.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대석이는 결국 산 너머 먼 마을에서 일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태백산맥 깊은 산속을 가로지르고 있을 때였지요. 워낙 첩첩산 중이라 주변엔 인적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길까지 잃고 말았지요. 그래서 대석이는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으며 걸어야 했답니다. 대석이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때 저 멀리 민가가 하나 보이는 것이었지요. 개 아무도 없소이까. 지나가던 길손인데 밥 한 술만 얻읍시다. 제대로 찾아오셨구만. 이 산속에서 밥 먹을 곳은 여기뿐이라오. 이곳은 산속 주막이었습니다. 나무꾼이나 사냥꾼을 상대로 술도 팔고 밥도 파는 곳이었죠. 주모는 굶주린 대석이에게 푸짐한 장국밥을 내놓았습니다. 개눈 감추듯 한 그릇을 해치운 대석이는 이내 한 그릇을 더 달라고 했지요. 대석이는 그렇게 장국밥 3그릇을 내리 비웠습니다. 여기 혹시 술은 없소이까? 주막에 술이 왜 없겠는가? 그럼 한 10병 가져오시오. 목이 좀 타는 구려. 주모는 달라는 대로 술을 왕창 가져왔답니다. 거기다 심심하지 말라고 안주가정 가져왔지요. 헌데 대석이는 그것까지 몽땅 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덩치가 커서 그런가? 참말로 먹기도 잘 먹는구만. 배를 두둑히 채운 대석이는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먹었수다 주모. 덕분에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려. 잘 자셨으면 이제 값을 치러야지. 지금은 가진 돈이 없구려. 그래도 이 몸이 힘은 좋으니 뭐든 시키면 일을 해서 셈을 치르겠소이다. 대석이는 장작을 패건 물을 기르건 해서 갚을 셈이었죠. 허나 주모는 못마땅한지 팔짱을 꼈답니다. 아니, 음식을 그렇게 축내놓고 고작품을 팔아서 갚겠다는 겐가? 그럼 어떡하면 좋겠소? 품을 팔려면 제대로 팔아야지. 이 귀한 걸로 품 좀 팔게나. 그러면서 주모는 대석이를 꽉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대석이는 펄쩍 뛰었답니다. 헌데 내가 건드리면 뭔가가 망가지기 일쑤인데 괜찮겠소? 허나 주모는 대석이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석이는 그야말로 거대해서 한 손에 다 안 잡힐 지경이었죠. 거기다 얼마나 단단한지 마치 꼭 절구대를 만지는 것 같았답니다. 아, 그거야. 내가 신경 쓸 일이고. 총각은 힘이나 한번 제대로 쓰시게. 그러면서 치마를 살짝 들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석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꿈벅꿈벅 거렸지요. 주모는 눈을 한번 찡긋하더니 대석이 옷자락을 쥐고 부엌으로 갔답니다. 부엌에서는 주모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오매매, 이거 아주 제대로 쓸만하겠구만. 어디 한번 솜씨 좀 제대로 보여주시게나. 나 참, 그럼 후회는 하지 마시오.
조금 후 대석이가 힘을 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있으니까 주모가 비명을 지르더니 나중에는 좋다고 꾀꼬리처럼 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부엌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내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황홀한 목소리였습니다. 대석이와 주모는 한낮에 시작해서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나서야 부엌을 나왔지요. 아니, 총각 어쩜 그리 강하신가? 아주 무슨 도끼질을 해놓은 것 같구만. 주모는 대석이의 팔을 베고 기분 좋게 드러누웠지요. 오늘은 늦었으니 주무시고 내일 가시게. 뭐 난 좋수다. 참, 저녁에 밥은 나오지요? 밥이다 뿐인가. 내 아주 한 상 차려 가져갈 터이니 총각은 그거 자시고 힘이나 더 써야 할 것이네. 그날 저녁 대석이는 주모에게 또 한 번 제대로 얻어먹었지요. 그리고 주모가 예고한 대로 그 엄청난 힘을 또 한 번 발휘했답니다. 평소엔 농기구며 세간살이며 죄다 박살내는 대석이의 힘이었지만 아주 이 일에는 찰떡궁합처럼 꼭 맞았지요. 정말이지 총각은 좋은 일하고 가시는 거요. 산에 오르면 앞으로도 종종 들리게나. 사실 주모는 너무나도 욕망이 강해서 마을을 떠나 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대석이 덕분에 아주 제대로 회포를 풀었던 것이지요. 덕분에 주모는 온몸이 날아갈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이제 대석이는 다시 길을 나섰지요. 헌데 주모가 갑자기 대석이 소매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직도 부족하시오. 밥값은 잘 치른 것 같소만. 뭔 소리라는 겐가. 지금 아직도 뻐근하니 밥값은 되었네. 그게 아니라 이 산에는 그게 나타난단 말이네. 그게. 주모는 손짓발짓까지 하면서 대석이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 주변에는 무시무시한 요괴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멋이냐. 천년묵은 구미호가 나와서 사람들 간만 빼간다는군. 그러니 총각은 여기서 더 산을 넘지 말고 싸게 내려가시게. 아, 산을 넘어야 마을을 찾지. 내 마음 정해졌으니 더 이상 막지 마시오. 주모가 한사코 말렸지만 대석이는 한사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워낙 갈 길이 멀어 조금이라도 더 가야만 했으니까요. 걱정스레 대석이를 바라보던 주모는 가다가 욕이라도 하라며 또 뭔가를 싸주었답니다. 총각, 혹시라도 구미호를 만나면 정신을 잃지 말게. 구미호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자는가. 그 호랑이한테 물려갈 때 하는 말 아니요? 헛소리 마시고 잘 계시오. 주막을 떠난 대석이는 이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헤매이다 보니 날이 점점 어두워졌답니다. 에라이, 내가 언제는 편하게 갔다고. 이렇게 된 거 대충 앞으로 갈란다. 다 포기한 대석이는 달빛 차례의 경치를 감상하며 걸어갔답니다. 청산 높은 봉우리, 구름이 달을 벗어나니. 에라, 모르겠다. 시조는 무슨. 점점 초조해진 대석이는 잘 짓지도 못하는 시조를 읊으며 계속 걸었지요. 헌데 날이 어둡다 보니 어느새 길도 없는 풀숲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석이가 눈치를 챘을 때는 이미 주변이 반짝이는 눈으로 가득했답니다. 이놈들,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렇지. 날 먹으려 들다간 야밤에 급체한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배고픈 늑대떼가 대석이를 애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카로운 이빨 사이로 군침을 뚝뚝 흘리는 것이 한사흘은 굶은 놈들 같았지요. 온 산에 밥 굶은 짐승들이 여기 다 모였구나. 왜 니들도 고기 한 점 먹으러 왔느냐? 허나 늑대가 사람 말을 어찌 알아듣겠습니까? 배고픈 늑대 한 마리가 기어코 대석이에게 달려들었지요. 대석이는 깜짝 놀라 주먹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방에 커다란 늑대가 저만치 날아가는 것이었죠.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괴력이었습니다.
거참, 몸뚱이가 종이장처럼 가볍느냐? 평소에 끼니는 챙기고 다니느냐? 그걸 보고 대석이는 한바탕 웃어 제꼈지요. 쓰러진 늑대는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헌데 이놈이 성이 났는지 지 동료들이랑 한꺼번에 덤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대석이는 더 버티지 않고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하였지요. 날 잡아먹으려면 50년은 빠르다 요놈들아. 허탕치지 말고 다른 먹잇감이나 알아보거라. 대석이는 뒤에 늑대들을 주르륵 달고서 열심히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달밤의 경주가 시작되었답니다. 한참을 달아나다 보니 저머리 웬 기와집이 한 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거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민가가 보이는구나. 대석이는 헐레벌떡 달려가서는 얼른 기와집 대문을 두들겼지요. 이보세요.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사람 하나 살릴 셈치고 문 좀 열어주십시오. 좀. 아니, 이 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시나요? 기와집에서는 흰옷을 입은 여인이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고운지 대석이가 30이 되도록 본 여인네들 중에서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였답니다. 산을 넘다 산짐승에게 쫓겨서 그만 예까지 오고 말았습니다요. 그렇군. 날도 어두운데 어서 들어와서 쉬시게나. 덕분에 대석이는 마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냅게 뒤쫓던 늑대들이 집 근처로는 얼씬을 안 하는 것이었죠. 늑대들은 저 멀리서 빙빙 돌다가 이윽고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아이고, 살았습니다. 헌데 어찌 집이 조용합니다. 다들 돌림병이 돌 때 죽거나 떠나버리고 말았지. 해서 이 집은 하인 하나 없이 나뿐이라네. 아이고, 상심이 크겠습니다요. 마님이 가족을 잃고 이 큰 집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 대석이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지요. 헌데 자네는 어쩌다 이런 산간 오지에 오게 되었는가? 그게 말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 말이옵니다. 대석이는 산에서 생긴 일들을 대강 들려주었지요. 고생이 많았군. 내 저녁을 준비해 주겠으니 사랑채에서 좀 기다리고 있게나. 마님께서 직접 저녁을요? 이거 참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대석이는 헤헤거리면서 사랑채로 향했지요.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통에 사랑채는 스산하고 추웠습니다. 허참,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좀이 쑤시는구나. 마님이 저녁을 지을 동안 대석이는 사랑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랑채는 마치 창고인양 물건이 많았습니다. 비싼 병풍과 그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구석탱이에는 질 좋은 문방사우가 굴러다녔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벽에는 선비와 대감들이 입던 좋은 도포와 갓이 빼곡히 걸려 있었답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는 집이었나 보구만. 뭔 이런 비싼 것들이 아주 사방에서 굴러다니네 그려. 뭔가 수상했지만 무식한 대석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음식을 기다리다가 그만 깜박 졸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졸았을까요? 뭔가 스산하고 몸에 소름이 돋는 통에 잠에서 깨었답니다. 응? 무슨 소란이지? 다른 손님들이 들어온 걸까요?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는 바람에 대석이는 퍼뜩 정신을 차렸지요. 그러자 사랑채에 웬 사내들이 빼곡하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석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꾸벅꾸벅 조는 대석이를 옆에 놔둔 채 자기들끼리 신나게 투전판을 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거참, 왔으면 좀 깨워줄 것이지. 자기들끼리만 재미를 보고 있구려. 심심했던 대석이는 조아라 사내들 사이에 합석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고 피부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이 사람들 어째 안색이 안 좋으시구먼. 투전하다가 꽤나 많이 잃은 게요. 나도 많이 잃은 날에는 얼굴이 아주 우거지상이 되곤 하더이다. 허나 대석이는 정말 털끝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투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자, 동무들, 나도 한판 깁시다. 그런데 난 마침 금전이 없구려. 뭘 대신 걸면 되겠소? 그러자 시퍼런 도깨비불이 사내들 눈 위로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내들은 아주 스산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었죠. 그럼 목숨을 걸어라. 까짓거 그럽시다. 지면 뭐 부처님 곁으로 가면 되겠지 뭐. 모골이 송연해지는 분위기였지요. 허나 대석이는 기분 좋게 승낙하였답니다. 하기사 마을 투전판에도 대석이가 끼면 분위기가 이렇게 우중충해지곤 하였으니까 말입니다. 부처님, 신령님, 천지신명 조상님, 하여간 대박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대석이는 우스꽝스런 주문을 외더니 투전패를 힘차게 날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대석이가 너무 힘을 준 탓일까요? 바닥에 던져진 투전패가 몽땅 박살이 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차차, 또 저질렀구만. 내가 이러다 우리 마을 투전판에서도 쫓겨났는데. 손만 대면 부셔지니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대석이는 너털웃음을 터뜨렸지요. 헛, 미안하게 되었어. 오래간만에 하는 통에 좀 긴장했던 것 같소이다. 대석이가 껄껄 웃는데 사내들의 눈에서 도깨비불이 번쩍 하였답니다. 하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도 대석이처럼 굴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한꺼번에 대석이에게 덤벼들었답니다. 거참,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다들 너무 야박하신 것 같소. 대석이는 혀를 끌끌 차다가 주먹을 들어 사내들에게 한 방씩 먹여주었지요. 사내들은 소름 끼치는 비명과 함께 저만치 날아가 버렸답니다. 하여간 이게 약이야. 야, 응? 그런데 다들 어디로 갔지? 어째 나가 떨어진 사내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리에는 그들이 입고 있던 가시며 도포들만 허물처럼 남아 있었지요. 헌데 이것들이 죄다 사랑채에 걸려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이구, 주먹 한 방에 삐져서 다들 가버렸나 보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참는 건데 그랬어.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 마님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오래 기다리셨나? 자, 어서 들게. 드디어 저녁입니까?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요. 대석이는 조아라 수저를 들었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가져온 반찬이 죄다 익히지 않은 날것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피가 뚝뚝 흐르는 날고기가 밥 대신 떡하니 올라가 있는 것이었지요. 뜨악한 대석이가 밥상만 쳐다보고 있으려니 마님이 아주 스산하게 웃는 것이었죠. 왜 그러나?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겐가? 어유마님, 워낙에 귀하게 잘하셔서 그런가? 어째 영 음식 솜씨가 없으십니다요. 보십시오. 음식이 죄다 서리섰습니다. 그려. 그러면서 대석이는 밥상을 통째로 들어올리더니 마당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죠. 오래간만에 제가 솜씨 좀 발휘하겠습니다요. 그러더니 정말로 마당에 나가 불을 피워 날고기를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려버린 마님은 대석이를 한번 노려보더니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석이는 혀를 끌끌 찼지요. 휴, 가족을 잃으셔서 그런가? 참으로 쌀쌀맞은 마님이로세. 그래도 이쁘니까 참는다 정말. 어쨌든 고기 반찬으로 포식한 대석이는
그제야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엔 별로 춥지 않았지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낮이 되어도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오늘 중으로 산을 내려가기란 다 틀린 모양새였지요. 그나저나 집안에 정말로 마님뿐이로구나. 이거 마님이 혼자 적적해서 어떡하누? 거기다 사람이라곤 콧배기도 보이지 않으니 을신연스럽기 짝이 없었지요. 헌데 그 안 돌아가는 머리로 곰곰이 생각하니 어쩌면 이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해서 곧바로 마님방을 찾아갔답니다. 마님, 혹시 이 집에 일꾼을 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 없겠나. 헌데 이 깊은 산속까지 누가 일을 하러 올지 모르겠네. 마님은 안타까운지 살짝 얼굴을 찡그렸답니다. 헌데 그게 또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대석이는 그 상심한 표정을 보니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접니다요. 제가 머슴이를 찾으러 다니는 중이었습죠. 자네가 정말인가? 그렇게 해준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 그러면서 마님은 슬며시 입맛을 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석이 가슴은 또다시 쿵쿵 뛰었지요. 참말로 잘 생각하셨습니다요. 그럼 바로 머슴이를 시작합지요. 그리하여 대석이는 이 집의 머슴이 되었지요. 가만히 있어보자. 아녀자가 하기 힘든 일이 뭐가 있더라. 대석이는 신이 나서 샘터로 갔습니다. 등에는 딱 봐도 무거운 물통을 2개나 짊어지고 있었지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도 대석이는 사뿐사뿐 가볍게 걷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에 물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마남이 등 뒤에서 나타났지요. 어제는 대접이 박하여 미안하게 되었네.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귀하게 자란 분이니 음식 같은 거 못할 수도 있지요. 아니라네. 오늘은 자네가 이 집에 들어온 기념으로 꼭 제대로 대접하려 하네. 대석이는 손사래를 쳤지만 마님은 한사코 대접을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지요. 절세미녀인 마님이 팔뚝 위에 손을 얹으니 대석이는 절로 입이 귀에 걸려서 승낙을 하고 말았답니다. 히히히, 마님 솜씨만 믿겠습니다요. 그럼 저는 장작을 좀 패겠습니다요. 헌데 마님은 어째 떠나질 않고 계속 대석이 옆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대석이는 윗도리를 탁 벗어던지고 도끼를 쥐었지요. 도끼질을 할 때마다 근육이 울끈불끈 올라왔습니다. 지켜보던 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꼴깍 삼켰답니다. 참으로 고기가, 아니 근육이 실하구먼. 그렇습니까요? 제가 가진 거라곤 이 몸뚱이뿐입니다요. 정말로 멋지구먼. 특히 그 팔뚝이 아주 두툼하구먼. 그래도 마님, 너무 두근거리시면 아니 됩니다요. 대석이는 껄껄 웃으면서 열심히 장작을 패었지요. 그 옆에서 마님은 입맛을 다시며 조용히 이를 지켜보았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마님이 오늘은 저녁은 아주 제대로 해주신다고 했지? 이야, 기대가 되는구먼.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님이 오지 않았지요. 해서 대석이는 또다시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슥슥싹싹 뭔가 칼을 가는 듯한 섬찟한 소리였지요. 가만히 들어보니 부엌 쪽에서 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궁금해진 대석이는 조용히 일어나 창호지에 구멍을 뚫었답니다. 가만히 부엌을 엿보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하얀 소복 차림으로 칼을 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후후후, 기대되는구나. 저 산에는 덩치가 크니까 고기도 참으로 많을 것이다. 마님은 뭔가 중얼중얼하면서 열심히 칼을 갈았답니다. 그걸 지켜보던 대석이는 또다시 입이 귀에 걸렸지요.
자기를 위해 음식을 만드느라 저러는 줄 알았으니까요. 대체 뭘 저렇게 준비하시는지. 이야, 오늘은 아주 포식을 하겠구나. 그렇게 기다리는데 어째 시간만 가고 마님은 도통 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아직인가? 어이구, 배가 등가죽에 붙겠구먼.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지요. 호롱불도 꺼진 탓에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더듬더듬 나갈 길을 찾는데 바깥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었죠. 아주 섬찟한 울음소리였습니다. 허헛, 그래도 늑대보다야 여우지. 이야, 네 덕분에 이 집에는 쥐가 없겠구나. 대석이는 여우가 귀여운지 너털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여우는 몇 차례 더 울었지만 대석이의 웃음에 짜증이 났는지 사라져버렸지요. 그나저나 여긴 산속이라서 그런가? 우풍이 참으로 심하구먼. 그때 마침내 마님이 한 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아주 제대로 된 음식이 상 위에 그득했습니다. 대석이의 입이 함지박처럼 벌어졌지요. 이야, 진수성찬이로군요. 제 평생 이런 밥상은 처음 받아봅니다요. 자, 식기 전에 어서 들게. 마님은 눈웃음을 살살 치며 식사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석이는 밥과 반찬을 우적우적 먹어치웠지요. 신나게 먹고 있는데 가만 보니 마님은 수저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마님도 좀 드셔야지요. 혹 입맛이 없으십니까요? 서방을 잃은 이후로 도무지 입에 밥이 넘어가지가 않는다네.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랐구먼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요. 그러자 마님은 손을 슬쩍 들어 대석이의 손 위에 얹는 것이었죠. 헌데 자네가 도와주면 내가 배를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네. 그러면서 마님은 입맛을 다시며 대석이의 목줄기를 쳐다보았답니다. 눈치 없는 대석이는 그런 건 까맣게 모른 채 입이 벌어졌지요. 으하하, 가끔은 밥보다도 옆구리를 따뜻하게 해줄 사내가 필요한 법이지요. 대석이는 외로움에 못 이긴 마님이 자기에게 반했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해서 입맛이 없니 어쩌니 하면서 자기에게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허참, 이래서 미남은 괴로운 법이로고. 어딜 가나 외롭다는 여인네들이 달라붙으니 원? 호탕하게 웃어 제낀 대석이는 상을 옆으로 슬쩍 치웠지요. 가슴이 아플 때에는 건장한 사내가 도움이 되는 법이지요. 자, 이 대석이가 의원 노릇을 좀 해보겠습니다요. 그러면서 우통을 탁 걷어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입맛을 다시고 있다가 대석이가 갑자기 들이대니 기겁을 했지요. 응. 아니 내가 그 뜻이 아니라. 에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대석이가 알아서 다 해드리겠습니다요. 대석이는 당황하는 마님을 휙 잡아뜨리고는 그대로 올라타고 말았지요. 마님은 어어하다가 그대로 대석이와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천하장사인 대석이의 힘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어찌나 힘이 좋은지 마님은 밤새 캥캥캥캥 울부짖으며 대석이의 공격을 감당해야 했지요. 그렇게 마님은 울며 불며 애원하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뻗어버렸지요. 헌데 마님 목소리가 어째 여우새끼 같습니다요. 뭐 요망한 것이 딱 좋습니다요. 날이 밝고 나서야 마님은 이를 갈며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오늘 밤엔 기필코 해치우리라. 에이, 마님이 또 까칠하게 변하셨구나. 하여간 여인네 마음은 갈대와 같다니까. 뭐 대석이는 그러려니 하면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다행히도 산골의 일은 힘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었지요. 물 길어오고 장작 패고 일하는 김에 마당도 깨끗하게 쓸었지요. 그렇게 금세 일을 다 해치운 대석이는 마님이 가져다 줄 저녁을 기다렸답니다.
밖에서는 일 못한다고 그리도 구박을 당했는데 여기서는 힘만 쓰면 척척 해결되니 참으로 좋구나. 이야, 아무래도 나는 산속 생활이 맞는 것 같구나야.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으려니 드디어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헌데 오늘은 마님이 하얀 소복 차림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요염해서 대석이 가슴이 또 벌렁벌렁 뛰었지요. 험이 시상의 마님, 이러시면 제가 눈뜰 곳이 없구만요. 뭘 그리 놀라느냐. 이제부터 벌어질 일에는 더 놀랄 텐데. 그러면서 마님이 사악하게 웃었더랬지요. 허나 눈치 없는 대석이는 좋다고 같이 웃었답니다. 그러자 마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니놈의 그 여유도 오늘로 마지막일 것이다. 아이고, 마님께서 오늘은 아주 작정을 하셨구먼요. 좋습니다. 이 대석이가 오늘은 아주 제대로 상대해 드리겠습니다요. 대석이가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기세가 좋구나. 허나 오늘은 기필코 가져가야겠다. 네, 뭘 가져가시게요? 마님은 날이 시퍼런 식칼을 뽑아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니놈의 생간이다. 마님은 칼을 쥐고선 와락 덤벼들었지요. 대석이는 기겁해서 뒤로 넘어졌답니다. 그 바람에 마님이 병풍에 처박혀 와장창 소리가 났지요. 어이구 놀래라 마님. 위험하게 시리 칼은 왜 들고 설치십니까? 마님은 화가 났는지 다시 덤벼들었지요. 놀란 대석이가 마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놈, 아니, 힘만 무식하게 세서 정말. 팔을 놓아라. 내 팔을 놓으란 말이다. 싫습니다요. 놓으면 그 시칼로 절 어떻게 하면 어떡합니까요? 그렇게 대석이와 마님이 실랑이를 벌였답니다. 한참을 드자비질을 하는데 대석이가 끙. 힘을 주자 마님이 또 휙 날아가 버렸지요. 그 바람에 마님의 식칼이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의 두 눈이 금세 여우눈으로 변하면서 털이랑 이빨까지 돋아나는 것이었죠. 어허, 마님. 오늘은 면도를 안 하셨습니까? 이러면 실망입니다요. 마님이 다시 덤벼들자 대석이가 다시 한번 손으로 탁 쳐버렸지요. 그러자 저만치 나라가 처박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미호로 변하건 말건 대석이의 괴력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놀란 구미호 마님은 꼬리를 말고 달아났답니다. 에이, 두고 보자, 이 무식한 거사. 아이고, 이 밤중에 가긴 어딜 가십니까? 저랑 회포를 푸셔야지요. 대석이는 도망치는 마님의 다리를 와락 낚아챘던 것이지요. 그 바람에 마님이 쓰러지면서 그만 치맛자락이 뒤집히고 말았답니다. 웬 털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의 치마가 올라가자 거기엔 9개나 되는 꼬리가 또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그렇게 곱던 마님이 사실 구미호였다니. 대석이는 너무나도 놀라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구미호는 자기에게 반해서 아양을 떨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구미호 마님이 자기의 생간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태껏 나한테 사근사근하게 굴었던 것이 다 꿍꿍이가 있었던 개로군. 마님의 친절이 사실 전부 계획적이었다는 것에 대석이는 열이 팍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배신감에 대석이의 얼굴이 금강 역사처럼 무시무시해졌지요.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너 같은 여우는 뜨거운 맛을 봐야 할 것이다. 오거니, 마침 나한테 딱 좋은 것이 있구나. 그러더니 대석이는 벼란한 허리띠를 촥 풀었답니다. 그러자 거대한 몽둥이가 ጧ 하고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 모습에 기겁한 구미호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허나 대석이의 괴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하였네.
제발 살려주게나. 구미호 마님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허나 대석이는 콧김까지 뿜으며 화를 내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 어디 홍구멍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리하여 구미호는 대석이에게 붙들려 아주 밤새도록 볼깃짝을 맞았답니다. 너무나도 강하고 매서운 대석이의 처벌에 구미호는 아무것도 못하고 싹싹 빌고 말았지요. 구미호가 도망이라도 가려고 하면 대석이는 그 강력한 힘으로 구미호를 다시 붙들었지요. 그리고는 가차없이 볼깃짝을 올려붙이니 마침내 구미호는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구미호는 대석이 앞에 꿇어 엎드렸답니다. 정말로 잘못했소이다. 그대가 천하제일의 장사인 줄 알았으면 얌전히 물러갔을 것이오. 지금이라도 반성을 했으니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는 사람들을 해치지 말고 살도록 하여라. 대석이의 괴력에 질린 걸까요? 구미호는 군말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러자 바깥에 들끓던 여우떼도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모두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걸렸던 구미호의 요술이 풀려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니, 이게 무슨 조화람? 대석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큰절을 하였으니까요. 저희를 구해주신 장사님께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맨 앞에 아리따운 여인은 배시시 웃으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듣자 하니 원래 이 집의 마님이라고 하는 월화 부인이었습니다. 대석이의 눈이 휘둥그레해졌답니다. 거참 구미호랑 똑같이 생기셨는데 정말 사람이 맞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요괴가 그동안 제 행세를 했던 것이지요. 그랬군요. 이제라도 본 모습을 찾으셨으니 다행입니다요. 그렇게 산중 저택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원래 갑부집이었던 집인지라 좋은 술과 음식이 넘쳐났지요.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사람들은 대석이의 덕을 칭송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장사님, 한 잔 받으시지요. 이야, 감사합니다. 술이 아주 수리수리 잘 넘어갑니다요. 대석이는 술맛에 감탄 또 감탄을 했지요. 그러자 월화마님이 조심스레 묻는 것이었습니다. 장사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무서운 구미호를 쫓아내셨습니까? 그게 제가 볼기짝을 매섭게 때려 주었더니 이놈이 싹싹 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울고불고 비는 터라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호통을 쳤지요. 장사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월화마님은 기뻐하면서 또다시 술을 권하였습니다. 그렇게 대석이는 마님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답니다. 대석이가 술이 얼근하게 올랐는데 월화마님이 대석이의 손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구미호가 달아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저희는 무섭기 그지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장사님, 어디 가지 말고 앞으로 이 집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대석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머슴이를 구하러 왔다가 졸지에 갑부집 주인이 되게 생겼으니까요. 거기다 이렇게도 아리따운 마님을 얻게 되었으니 기쁘기가 그지없었지요. 그리하여 대석이는 산중 기와집에서 월화 마님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강원도에는 볼기를 쳐서 구미호를 퇴치한 장사의 전설이 퍼졌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뒤로는 구미호가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 대석이의 활약이 참으로 신통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